북조선 어린이의 19%가 오염된 식수와 열악한 위생 상태에서 비롯되는 질병과도 연관된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양 정권의 국경봉쇄는 식량 수입의 길을 막아 당마당 식량값이 급등하는 국가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화국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일본 내각 관방장관 가토 가츠노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주재하는 가기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를 2년간 더 연장하고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는 북조선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조선 선박의 일본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가 그동안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일본 외에도 미국과 유럽동맹 등도 대북 독자 제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조선이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외교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미국은 북조선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조선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경우 어떤 형태의 외교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성이 미얀마 군사 독재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얀마 국영 보석회사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성 해외자산통제국장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사 정권에서 운영하는 보석회사를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보석과 옥 판매로 돈을 버는 미얀마 법인과의 거래가 금지되게 됩니다. 앞서 미국은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장군들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관리하는 2개 국영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시위 진압 과정에서 6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의 데이비드 신부가 미얀마의 유엔의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데이비드 신부는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선 수많은 미얀마인민들이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인권 생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신부는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쏴서 쿠데타 이후 60일 만에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국가가 인권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유엔의 보호책임 원칙을 하루빨리 미얀마에 적용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치가 대한민국의 코로나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춘 비결이라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따스통신은 김치가 한국이 코로나 비루스를 물리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도이칠란드 베르린 의과대학 장 부스케 교수팀이 김치가 코로나 치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폐질환 전문 의사인 부스케 교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 나라들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결과 한국의 김치에 소화에 유익한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 면역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발생을 예방하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의 조합이 코로나 감염 과정을 완화하고 기침,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완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과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김치의 효능이 상세히 밝혀지면서 한국의 김치가 국제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간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1일 함경도 북부 산간 지방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12일과 13일은 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예보기간 아침 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는 11일 구름이 많고 12일 흐려서 비가 오겠습니다. 13일은 오전에 비가 내린 뒤 개겠습니다. 16일은 구름이 많았다가 개이고 그 밖의 날들은 맑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사강도 11일 구름이 많고 12일 흐려서 비가 오겠습니다. 13일은 오전에 비가 온 뒤 개이고 15일 개였다가 구름이 많겠습니다. 16일 구름이 많았다가 개이고 그 밖의 날들은 맑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양강도 일부 지역은 11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12일과 13일은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습니다. 16일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날들은 개겠습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11일과 12일 구름이 많고 오후에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3일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짙는 까비로 바뀌겠습니다. 15일 개였다가 구름이 많고 16일 구름이 많겠으며 그 밖의 날들은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12일과 13일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14일과 16일 구름이 많고 15일 개였다가 구름이 많겠으며 그 밖의 날들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13일과 14일 2 내지 4m로 높겠고 그 밖의 날들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11일 구름이 많고 12일 흐려서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들은 개이겠습니다. 물결은 12일과 13일 1 내지 3m로 다소 높겠고 그 밖의 날들은 1 내지 2m로 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간의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땅을 탈출한 우리 인민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척, 친구, 스승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해주는 고향에 온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조선의 입국에서 현재 부산시 해안구에 자리 잡은 탈북자 전은철 동무가 고향에 있는 친구 권영식 동무에게 쓴 편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식아, 봄이 왔다. 압록강의 얼음이 한창 부서지던 2019년 4월을 기억하니? 어머니를 잃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밤, 압록강을 건너던 게 마치 어제 겪은 일 같구나. 한국에 도착한 뒤 나는 제일 먼저
화물자동차 1급 면허증도 땄다. 지난해 4월엔 해운대 화물이라는 회사에 입사했어. 해운대 화물은 부산항에 승박돼 30톤짜리 화물 컨테이너를 전문으로 싣는 회사야. 내가 운전하는 차량은 30톤짜리 컨테이너를 한 번에 4개씩 운반해. 차가 너무 크고 무거워 정해진 일부 구간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 지난해 한국의 경제는 수출 세계 7위, 무역 총량 세계 9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수출과 무역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나에게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뜻이고 내 지갑이 두툼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과는 코로나의 무기력을 호소하던 한국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어.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쑥 튀어나온 소식이어서 가뭄의 단비를 끊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단다. 세계 무역 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 순위는 세계 7위, 세계 수출 규모로 볼 때 비중은 3.1%였어.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 순위에서도 대한민국은 9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교역 비중도 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단다. 지난해 인구에 비해 주요 10개국의 수출이 코로나 여파로 부진했던 데 비해 한국의 무역량은 큰 변동이 없었다. 눈에 띄는 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이야.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 한국의 의약품과 의료설비, 의료부품 수출은 건국 이래 최고 수준으로 한국의 보건산업은 주력 수출 품목 7위로 발돋움했어. 지난해 한국의 보건산업 수출액은 2019년보다 38.9%나 늘어난 217억 달러였어. 지난 2001년 한국의 보건산업 수출액은 11억 달러에 불과했단다. 그때로부터 20년간 수출액은 20배나 증가했어.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후 바이오 의약품, 진단용 제품, 소독제 등 코리아 생명물품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어. 그중 생명과학으로 만들어진 바이오 의약품의 지난해 수출액은 49억 10만 달러로 129.5%가 증가했단다. 코로나 진단용 제품의 수출액은 21억 7천만 달러로 755.8% 증가세를 보였고 소독제는 2억 6천만 달러로 3,690%나 증가해 보건산업 수출을 앞장에서 견인했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월 11일에 발표한 2020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의하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은 84억 달러, 의료기기 수출은 57억 달러였어. 코로나 사태로 경제 장성률이 둔화되고 세계적 공급망들이 훼손되는 내외 악재 속에서 이뤄낸 성과들이어서 더 의미가 크단다. 화장품도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려서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0억 9,800만 달러로 2019년에 비해 16.9%나 성장했단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화장품 업계였어.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기에 사람들이 화장품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다른 나라가 고전을 면치 못할 때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은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기능성 화장품들을 연일 출시해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켰어. 한국의 7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첫 번째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로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5.6%나 증가했어. 선전화와 오셀의 이동통신 장비, 메모리 반도체에서 여전히 세계 시장을 석권해 전반적 반도체 수출을 이끌었어. 철강업은 지난해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세계 제조업이 불황을 겪은 탓에 철강 수요가 줄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철강 수출이 제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평하고 있어. 지난해 자동차는 생산 11.2% 감소한 351만 대였고 이에 따라 수출액은 2019년에 비해 13% 정도 감소했단다. 그런데도 세계 자동차 수출 5위 국가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어. 럭색 환경차 수출이 6.8%나 증가해서 수출 5위라는 자리를 지키는데 일조했단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했지만
미국, 도이출란드, 일본을 비롯한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의 생산과 수출 실적은 더 크게 하락했어. 지난해 조선업은 선박 주문 세계 1위라는 쾌거를 올렸단다. 삼성중공업은 지맘 선박만 20척, 24억 7,500만 달러의 주문을 받았어. 그 외 현대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 운반선 21척, 30만 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 6척을 주문받는 기염을 토했단다. 지난해 LG화학, SK케미칼, 금호화학과 같은 한국의 석유화학, 섬유화학의 성장도 눈에 띄었어.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관광업이 초토화되면서 그에 따라 석유화학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어. 한국의 석유화학도 제자리를 지키는데 안주해야 했단다. 대신 섬유화학은 불황을 몰랐어. 중국에 이어越南, 라오스, 방글라데시와 같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개혁개방으로 빠른 발전을 이룩하며 화학 섬유의 수요를 높여주었어. 한국은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지만 원유 가공에서는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야. 세계 원유의 절반이 한국에서 가공돼 휘발유와 디젤유, 기타 합성수지와 화학섬유 재료로 가공된단다. 지난해 한국의 바이오 수출액은 60억 972만 달러였어. 바이오 분야인 생명과학은 보건산업 수출로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두었어. 바이오 분야인 나노과학은 지난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단다. 삼성의 주문 제작 방식의 공장 건설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았단다. 화면이 자유롭게 휘어지는 신축성 소재, 수소연료 저장 장치에 필요한 탄소 복합 소재도 지난해 나노과학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야. 7대 수출 주력 품목 외에도 한국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7대 유망 상품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했어. 7대 유망 상품 중 첫 번째인 의료용품은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이미 실적이 모두 드러나 있어. 7대 유망 상품 중 두 번째인 위생용품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모범국으로 선전할 만큼 세계적인 본보기가 됐단다. 무엇보다 공공장소,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은 어디라 할 것 없지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같은 위생용품을 비치해 두고 있어. 지난해 4월 15일 한국에선 국회의원들을 새로 선발하는 총선거가 진행됐는데 영국의 BBC 방송은 한국의 투표 과정을 일일이 조명하면서 방역의 모범이라고 지켜세웠단다. 선거장에 비치된 손소독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투표자들의 규칙에 감동받은 거였어. 한국은 손소독제 수출에서 세계 1위였지만 가난한 나라들의 소독제를 지원하는 데도 늘 앞장섰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117개 나라가 한국의 방역용품 수출을 긴급 요청했어.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남미와 동남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한국 정부와 봉사단체들의 위생용품을 지원했어. 7대 유망 상품 중 세 번째인 건강식품은 최근 한국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 코로나 항체의 효력이 높다고 알려진 비타민 C는 지난해 중국에서 마스크만큼 구하기 어려워진 건강식품 용량제였어. 중국은 주황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야채나 비타민 C를 먹고 면역력을 강화하면 신형 코로나와 같은 비루스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할 정도였어. 정작 그렇게 선전하면서도 13억 8천만이라는 인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속수무책이었지. 한국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다. 중국보다 비타민 제조 기술이 뛰어났던 것도 한국의 수출량을 늘리는데 한몫했어. 한국이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면역 강화제 홍삼 제품의 수출도 코로나를 기회로 압도적으로 늘었단다. 7대 유망 상품 중 네 번째인 홈쿠킹은 한국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야. 홈쿠킹은 영어로 가정 요리라는 뜻인데 요즘은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가 더 많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면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연히 식당이라든지 바깥에서 끼니를 때우는 예식이 줄게 됐지. 가족끼리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가정 요리에
푹 빠져버렸단다. 홈쿠킹은 혼자 간단히 하는 요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여기엔 즉석 식사 제품들이 속했어. 예컨대 한국의 생산량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라면이 홈쿠킹의 대표적인 음식이야.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와 오스트랄리아에서는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해 상점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빈번해졌어. 일명 생필품 사재기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현상들로 하여 백화점이나 일반 상점들에서 생필품이 동나가기가 일쑤였단다. 한국의 즉석식품들은 없어서 못 팔리는 형편이었어. 라면, 만두, 떡볶이, 피자, 비빔밥,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같은 즉석식품, 초코파이와 각종 당과류, 가공 견과류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돼 해외로 수출돼. 7대 유망 상품 중 5째인 홈뷰티는 집에서 화장을 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에 대해 이미 언급했기에 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7대 유망 상품 중 6번째인 청정가전은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가습기와 같이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가전 제품들이야. 이 역시 한국이 당당한 반도체 왕국으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본다. 7대 유망 상품 중 7번째인 디지털 장비도 자택 근무에 필요한 노트용 컴퓨터, 판용 컴퓨터 등을 뽑을 수가 있어. 컴퓨터나 가전제품은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에 속한다. 반도체 왕국인 한국에서 디지털 장비의 수출을 더 이상 논할 부분이 아니기에 이 역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7대 유망 상품들은 마치 한국을 겨냥해 지정된 것처럼 어느 한쪽도 기울 것 없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당당히 우위를 독점하고 있는 품목들 뿐이야. 세계 수출량 7위, 무역량 9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7대 유망 상품 수출은 압도적 1위를 의심할 나위도 없단다. 한국의 경제가 빠르게 또 고르게 성장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기적을 이뤄내기 어려웠을 거야. 한국은 지금 미래산업, 미래 먹을거리에 대응하고 있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넘길지를 고민해야 해. 하지만 여유가 넉넉한 사람들은 내일이 아닌 한 달 후, 1년 후를 고민하지. 국가도 그와 마찬가지야. 코로나 사태에도 북한의 교역량이 역대 최하를 기록하다 못해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됐지. 또 보건산업이 낙후한 북한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여기저기 대문을 닫느라 분주했단 말이야. 국경을 봉쇄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바닷가에 말뚝까지 박으며 세상을 웃겼지. 코로나 사태로 이런 못난 모습을 세계에 드러낸 북한. 북한의 주민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참으로 원망스럽다. 하루빨리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 상봉의 그날까지 건강하길 바란다. 남쪽에서 너의 친구 은철이가. 고향에 온 편지 시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국내와 대내외 관계, 북남 관계에서 나서는 첨예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고 그 해결 방도를 찾아보는 방송 대담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대담 시간에는 타이어, 즉 다이아가 없어 이미 만들어 놓은 자동차도 출하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당국이 연일 경제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료, 자재, 부속품 부족으로 인해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다이아를 보장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정말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동차를 다 만들어 놓고도 다이아가 없어 출하를 하지 못한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다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이 지경이 됐는지 너무나 놀랍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네, 이 다이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자동차 공장들에서 완성된 자동차마저 출하할 수 없을 정도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실태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연인즉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다이아가 없어 지난해 80일 전투기간 생산한 5톤 화물차를 아직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는 완성됐는데 바퀴가 없어 배정받은 기관 기업소에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 생산한 화물차마저 출하하지 못한다면 이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대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이아가 매우 적게 수입되기 때문에 중앙당과 인민군대 같은 주요 기관들이 발주한 차량은 새 다이아가 장착된 상태로 출고하지만 수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소나 힘없는 기관들이 화물차를 구입하려면 중고 다이아를 가져다 장착한 뒤에야 끌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 승리 자동차 하면 우리나라에선 가장 오래되고 전통도 있는 화물 자동차 전문 공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자동차는 1951년에 착공해 1956년 말에 준공한 가장 오래된 자동차 공장입니다. 1958년에는 2.5톤급인 화물차 승리 58을 제작했고 그 후엔 10톤급 자동차 자주 60자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79년에는 40톤급 초대형 자동차를 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리 자동차는 이미 72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자동차 공장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승리자동차 산하에는 자조 생산 공장과 승리어 생산 공장, 대형 자동차 생산 직장과 소재 생산, 고무동력, 공구 생산 분공장들, 협동 생산 부문의 여러 분공장을 비롯해 수출과 생활 필수품 생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대학과 병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도 갖춰져 있는 역사가 있는 공장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국가로부터도 여러 가지 표창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승리자동차는 1973년에 김일성 훈장을, 1982년에는 26호 모범기대 공장 칭호를, 1968년에는 공화국 창건 20돌 기념 공장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역사가 길고 높은 기술과 경험을 갖춘 기업은 매우 드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승리 자동차가 다이아가 없어 생산한 자동차를 출하하지 못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승리자동차는 증여 부속품을 아직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도 수입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비록 부속품 생산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만 고무 다이아는 생고무를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자력갱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기야 이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약 3만여 개의 각종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강제로 된 부속품이면 모를까 수지나 고무로 된 부속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로 생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력갱생을 떠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생고무가 수입된다고 해도 다이아 자체 생산은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새로 만든 자동차에
낡은 중고 다이아를 끼워 출고하겠습니까? 네, 결국 외부 제재와 국경 봉쇄로 인한 수입 중단이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수출입 중단이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 청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 총액은 4억 9천만 달러로 약 20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 2019년에 비해 무려 20억 달러가 줄어든 셈입니다. 결국 자동차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고무 다이아도 수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이아처럼 한두 가지 중요 부속품 때문에 생산에 지장을 받는 공장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자동차 공장만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 경제군절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내세우는 금속공업 역시 폭스탄 수입의 어려움으로 주체철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은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공업과 전력공업, 기계공업과 제철 제강업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자재나 중요한 설비와 부속품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노동신문 지상연단에 소개됐던 북창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고장난 수익 감속기 하나를 교체하지 못해 전력 생산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장마당에서만 구입 가능한 곡축도 수입이 막혀 과거 800달러에서 지금은 1만 달러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결국 이번 승리자동차 공장과 유사한 사태는 너무 많아서 다 지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소소한 부품이나 한두 가지 원료 자재 수입이 막혀도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아 하나 없기 때문에 완성된 그 비싼 화물차를 출고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수입 중단성의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를 구실로 스스로 봉쇄한 국경을 열어야 하고 제재 문제를 해결해 대외 무역을 되살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 같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하는 일이고 우리도 2, 3년 전까지는 하던 일입니다. 국경을 여는 것, 무역을 하는 것, 이것이 왜 어렵고 복잡한 일이겠습니까? 상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설명을 들으면 단순한 일 같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대외 무역 문제는 비핵화 문제나 코로나 방역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도처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 옷제비와 노인 불황자가 넘쳐나고 있고 장마당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춘분기도 시작될 텐데 이미 전량 세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방역이 더욱 강화되면서 주민 이동도 통제되고 국경지역 도시들은 수시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자택에 갇혀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은 눈만 뜨면 자력갱생을 부르짖으며 경제 목표 달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인 외부 제재와 국경 봉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당국에게는 자력갱생과 경제 일꾼들에 대한 압박만이 경진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인 셈입니다.
만일 외부 제재와 국경 봉쇄를 문제시한다면 결국 경제 파탄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핵화나 국경 봉쇄는 모두 집권자의 책임으로 경제 일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동신문 지상을 통해 경제 일꾼들의 자기 비판 기사까지 연재하며 경제난의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이 아닙니까? 숭늉을 만들자면 우선 물을 길어다 밥부터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다이아 부족처럼 자력 갱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재 해제나 국경 봉쇄 해제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력 갱생만 강요한다면 그 자력 갱생이 가능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당국의 대응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당국에게는 핵 보유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국경 봉쇄 외에는 코로나 대응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부 제재와 국경 봉쇄 문제는 먼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저도 핵 보유 문제나 코로나 방역 문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집권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우리 민들의 고통을 더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인민들이 죽어나가도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가 하는 기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는 결단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당국도 우리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은 비핵화나 코로나 방역보다 훨씬 더 다급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고난의 행군이 본격화된다면 우리 민들은 과거처럼 당과 국가를 믿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며 강력히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다가왔습니다. 만일 선택이 늦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아가 없어 이미 만들어 놓은 자동차도 출하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방송 대담이었습니다. 기륭화복, 속 시원하게 꿰뚫는 비밀, 진수에 대해 알려드리는 오늘의 운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4월 12일 월요일, 음력 3월 1일의 운수입니다. GT 84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닙니다. 앞날에 밝은 빛이 보입니다. 72년생, 매사가 불안하나 끝내는 이루어집니다. 60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순조롭게 전진하는 일진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48년생,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소띠 85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을 만나는 운입니다. 73년생, 뒷짐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긴장을 풀지 마세요. 61년생, 노력에 대한 결실이 있겠습니다. 49년생,
백만대군이 당신을 지원하니 만사 형통입니다. 봄띠 86년생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4년생 좋은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진입니다. 62년생 마음만 있을 뿐 용기가 없으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50년생 바라보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끼띠 87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손재가 있겠습니다. 75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63년생 서두르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51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 더 기다리세요. 령띠 88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니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76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중중합니다. 64년생 시비를 걸지 마세요. 52년생 범에게 물려갔으나 살아나오는 격입니다. 뱀띠 89년생 구관이 명관입니다.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마세요. 77년생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65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53년생 운세가 좋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으나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말띠 90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세요. 78년생 출장이나 여행 중에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66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4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이 늘고 명예가 높아집니다. 양띠 91년생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무해할 것입니다. 79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세요. 서남쪽이 길방입니다. 67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의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55년생 주위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원숭이띠 9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대피를 만나겠습니다. 80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세요. 세술은 세부대에 놓여야 하는 법입니다. 68년생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늦게 이루어지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56년생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매사에 신중하세요. 닭띠